그래서 GA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UTM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잠깐 설명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잘 활용하고 이게 뭐고 어떻게 좀 쉽게 쓸 수 있는가. 저희가 그때 UTM이란 거는 얼친 트래킹 모듈이라고 하는 뭔가 파라미터, 그냥 꼬리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유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웹사이트 URL에 꼬리표를 부착하는 것이며 마케팅 성과 분석 보조 도구로 쓰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UTM이 장착된 어떤 그 전체 URL의 예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파란 색깔로 표시된 거는 그냥 정말 원본의 URL이고, 여기 물음표부터 시작한 이 UTM 소스가 파라미터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어느 곳에서 유입이 됐는지를 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UTM 소스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들어왔구나, 이게 뒤가 붙는 게 UTM 파라미터인데,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URL의 구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보통 URL이라고 하는 것들은 요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 메인 URL이라는 거. 요거 맨 앞에는 뭐냐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원본 www로 시작하는 이 원 URL이 있고, 그 다음에 슬래시가 있는 뒤에 페이지 경로가 있어요. 그 페이지 경로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음표를 시작으로 이렇게 붙는 것들을 쿼리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조금 이거를, 이 물음표가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원본 URL에도 물음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접착제 역할을 하는 물음표가 앰퍼샌드라고 하는 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UTM을 왜 쓰냐고 하면, 이거는 어디에서 사람들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UTM 작성을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쿼리 파라미터 기입이 잘못돼도 보통 잘 들어와요. 문제없이 잘 연결도 되게 잘 되고 별로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에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작성을 하실 때 되게 잘 써야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UTM 연산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물음표는 요거인 거고, 만약에 물음표는 전체 URL 중에 딱 한 번만 들어와야 돼요. 만약에 URL, 그 물음표가 2번 이상 들어오게 되면 이 URL 자체는 오류가 생겨버리게 돼요. 아예 접속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만약에 원 URL에 물음표가 들어가 있다면 앰퍼샌드로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 라는 게 이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슬래시라고 하는 거는 각 항목을 연결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메인 URL, 그리고 위에 보면 메인이라고 하는 이 페이지 경로를 연결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언더바 같은 경우에는 요걸 항목을 구분을 해요. UTM 소스, 뭐 UTM 미디엄, UTM 캠페인, UTM 키워드, UTM 텀,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꼴로 이제 각 GA로 가져올 이름들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UTM은 어떤 값들로 이루어져 있냐 라고 하면은, 소스가 있고요, 매체라는 게 있고, 캠페인이라는 게 있고, 컨텐츠 아니면 키워드나 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딴 건 다 차처하고 그냥 요 소스랑 매체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필수값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사실 정해진 규칙은 따로 없어요. 근데 이걸 가장 보기 쉽게 설정을 하면 되긴 하는데,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써요. 예를 들면 네이버면 소문자로 적어야 돼요. 네이버, 구글, 카카오, IG라고 적어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FB라고도 많이 적어요. 그리고 틱톡, 크리테오, 모비온, ADM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대문자 아니고 소문자로만 사용한 영어로 소스 값들을 적어주시게 되는 거고, 이 중에서 미디엄이라고 부르는 이 매체는 이제 필수값인데, 보통 어떤 걸로 적냐면, 이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적는 방식이 되게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 CPC라고 하던가, 아니면 트래픽 캠페인을 통해서 들어왔으면은 뭐 트래픽, 아니면 전환 캠페인을 통해서 들어왔으면 컨버전, 아니면 잠재 고객 캠페인을 통해서 들어왔다, 리드 캠페인, 뭐 GFA로서 들어왔다, SA, 브랜드 검색 광고, 보장형 배너 광고, 뭐 등등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매체 값에서 이 값이 CPC로 설정되면 기본 채널 그룹 자체가 페이드 매체로 설정이 돼요. 요거는 이렇게 됐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URL만 보더라도 맨 앞에 프로토콜 붙어야 되죠, 메인 URL 붙어야 되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 다 붙여야 되죠,
이라면 보통 UR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URL 쇼터라는 것들을 해서 좀 줄여주는 방식을 많이 쓰게 돼요. 뭐 비틀리 같은 걸 제일 많이 쓰긴 하시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쓰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쓰시면 될 거예요. 자, GA4에서는 이제 알아보기 쉽게만 명명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방법은 따로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방법들을 사실 제일 많이 쓰기는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UTM은 보통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한글과 공백 사용은 인코딩을 하는데 이때 외계어로 번역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대문자도 아니고 그냥 소문자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최고 베스트입니다. 근데 대소문자를 구분 안 하고 그냥 쓰셔도 상관없어요. UTM을 한 사람만 관리한다면 상관없지만 UTM을 여러 명이서 관리를 한다든지 파트너사가 보기 쉽게 파트너사가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자사가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통일하는 경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NT 파라미터는 뭔지 아세요? NT 파라미터는 뭐냐면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T 파라미터가 UTM 파라미터에서 따왔는데 이거를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런 NT 파라미터를 설정하게 되면 데이터 분석, 마케팅 분석 들어가셔가지고 사용자 정의 채널 여기 들어오시면 이런 NT 소스나 NT 미디엄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외부 링크로 들어오는 유입에 대해서 구분해서 노출시킬 수 있는 게 NT 파라미터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스마트 스토어 외부 광고 많이 돌리잖아요. 마케팅 링크가 새로 나오는 시점 이후. 그러면 마케팅 링크에다가 NT 파라미터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면 아 얘가 메타에서 왔구나, 유튜브에서 왔구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에서 왔구나, 다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사실 몇 개 안 됐기 때문에 수동으로 다 적었어요. 네이버에서 검색 광고에서 들어왔고 그냥 하나의 통합적인 걸 기준으로 파워링크라고 적었어. 근데 만약에 캠페인도 보고 싶고 나는 키워드가 어디에서 들어왔는지도 좀 보고 싶어. 그래서 요 사이에 요 트래킹 URL 요 사이에 뭔가 나 키워드에 대한 데이터도 볼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키워드마다 요걸 다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캠페인, 광고 그룹, 키워드별로 다 설정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 번거로워요. 근데 그거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동적 매개 변수라는 겁니다. 이 동적 매개 변수는 치환 변수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미리 정의된 값 대신에 상황마다 다른 값을 자동으로 수집하기 위해 사용되는 매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저번에 제가 강의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GTM에서 구매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때 이런 전환값을 얻을 때 거래 가치가 항상 다르잖아요. 한 번 구매할 때마다 10,000원씩만 구매하는 거 아니고 한 번 거래할 때마다 10만 원씩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10,000원씩, 어떤 사람은 5만 원씩 이렇게 각자의 가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GTM에서는 트랜잭션 밸류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를 썼었어요. 하나의 이벤트를 썼었어요. 근데 요 GTM에서의 이런 매개 변수가 UTM에서 다르게 작동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UTM 작성 시에 동적 매개 변수는 되게 편한 기능 중에 하나이지만 이제 매체사에서 각 지원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요. 같은 네이버 내에서도 파워링크에 지원하는 여러 매개 변수 값이 다르고 쇼핑 검색 광고 다르고 브랜드 검색 광고 다 달라요. 그래서 광고 유형과 캠페인에 따라서 지원하는 동적 매개 변수가 다른 대신에 이런 동적 매개 변수를 잘 활용하면 UTM 실정을 보다 쉽게 설정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UTM 설정을 어떻게 하나에 대한 네이버 공지사항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제가 캠페인별로 설명을 쭉 해드릴게요. 먼저 파워링크. 파워링크에서는 일단 치환 변수를 통해서 이런 값들을 설정하실 수 있어요. UTM 이 URL 치환 변수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캠페인 타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적으면 자동으로 이게 파워링크인지 쇼핑 검색 광고인지 구분해서 제공을 해요. 아니면 대괄호 열고 캠페인이라는 매개 변수를 적어버리면 이 캠페인 아이디를 자동으로 끌고 왔죠. 그래서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연결 URL도 좀 노출시킬 수 있고 캠페인 유형, 캠페인 아이디, 광고 그룹 아이디, 매체 아이디, 소재 아이디, 확정 소재 아이디, 키워드 아이디, 그 다음에 검색어, 매치 방식, 매체, 광고 순위, 광고 그룹 유형에 대해서 노출되게 되는데 보통 파워링크에서 제일 많이 쓰는 동적 매개 변수는 보통 뭘 쓰냐면 보통 키워드를 제일 많이 써요. 키워드는 두 가지 매개 변수가 있는데 키워드라고 하는 거는 키워드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쓰는데 검색어라고 하는 거는 쿼리라고 써요. 이게 조금 달라요. 뭐냐면 키워드는 내가 딱 등록한 거 기준이에요.
근데 검색어는 사람들이 검색한 거 기준이에요. 이게 뭔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되게 편할 거예요. 네이버 검색 광고의 확장 검색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확장 검색이라는 기능은 나는 검색어를 10개 정도밖에 등록을 안 했는데 노출되는 키워드는 굉장히 많은 기능 중에 하나죠. 근데 저는 검색어를 키워드로 설정했기 때문에 제가 설정한 매개 변수는 요거면 저는 키워드가 총 10개만 노출되어야지만 맞지만 만약에 검색어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끌고 오는 거면 되게 다양한 검색어들이 노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키워드로 설정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쿼리 요 형태로 많이 쓰게 돼요. 뭐 구분해서 쓸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런 쿼리라는 동적 매개 변수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걸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전적으로 사용한 예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 프로토콜이 있고요. 원 URL이고 그 다음에 물음표라고 하는 이 하나의 접착제를 통해서 붙였고 UTM 소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UTM 미디움 같은 경우에는 SA 검색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구나. 그래서 UTM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동적 매개 변수를 통해서 캠페인 아이디를 자동으로 끌고 오는 동적 매개 변수를 쓴 거고 그 다음에 UTM 텀은 키워드라는 매개 변수를 썼어요. 그냥 내가 등록한 키워드를 기준으로. 근데 보통 키워드라고 쓰는 경우보다는 쿼리라고 많이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에서는 이런 식으로 원래 쇼핑 검색 광고는 URL을 저희가 별도로 설정할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URL 파라미터를 변경하는 기능이 캠페인 설정을 누르게 되면 맨 하단에 추적 기능 여기에다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UTM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쇼핑 검색 광고는 파워링크랑도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가장 핵심 많이 아셔야 되는 건 사실 이런 거죠. 키워드 검색어. 저희가 쇼핑 검색 광고에서 제외 키워드 설정할 때 여러분들 쇼핑 검색 광고가 스마트 스토어면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대한 데이터도 보겠지만 근데 자사몰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외 키워드에서 전환이 발생하는 기준은 직접 전환율이잖아요. 혹시 이거 차이 아시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쇼핑 검색 광고에서 제외 키워드를 설정했을 때 전환율이 뜨는 거 기준은 직접 전환율이에요. 이걸 광고를 딱 클릭하고 24시간 내에 구매했을 때에 대한 것만 측정이 돼요. 근데 만약에 간접 전환으로 찍히면은 해당 키워드, 제외 키워드 설정에서 얘가 전환이 낮다라고 표시를 안 해줘. 근데 내가 만약에 자사몰로 랜딩을 하고 있는데 간접 전환에 대한 데이터도 봐야겠다라고 하면은 요 매개 변수를 써주면 키워드가 아니라 쿼리에 대한 동적 매개 변수를 써주면 이 사람이 유입된 키워드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고 전환이 정확히 어떤 검색어에서 일어났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되게 유용한 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매치 방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매체 종류에 대한 것도 나오겠죠. 예를 들면 쇼핑 검색 광고는 저희가 검색해서 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네이버 메인이나 이런 데서 컨텐츠 노출 지면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컨텐츠 노출 지면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검색어로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난 더욱 심도 있게 좀 구분해서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동적 매개 변수를 쓰면 구분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 순위나 이런 것도 더 보실 수 있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측정 기준을 나는 키워드별로 광고 순위를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이 동적 매개 변수와 그 다음에 검색어에 대한 매개 변수를 2개를 써버리면 이 키워드별 광고 노출 순위를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쇼핑 검색 광고는 무조건 키워드별 광고 노출 순위는 알 수 없다라고 하지만 데이터를 수집한 게 좀 어느 정도 충분하고 나 자사몰이다 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작은 계정에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고요. 정말 큰 계정이고 정말 심도 있게 고도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계정들에 조금 필요한 전략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쇼핑 검색 광고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동적 매개 변수는 키워드 또는 검색어 요거를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 광고는 이런 동적 매개 변수를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 메타 같은 경우에는 메타 세팅하실 때 혹시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신 적 있으신 분 혹시 써보셨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그분은 이런 걸 굉장히 잘 활용을 하시는 건데 사실 요거를 되게 어렵게 느낄 수도 있긴 한데 요게 진짜 편해요. 여러분들 수기로 기입을 해가지고 전체 URL을 그냥 한 번에 랜딩 페이지에다 기입을 하는 게 아니라 원 URL만 그냥 랜딩 페이지에다 넣고 URL 매개 변수를 쓰는 게 훨씬 쓰기 편해요. 요거를 어떻게 쓰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메타에서 쓰는 거예요. 메타에서 URL 매개 변수 만들기라고 하는 이 파란 색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URL 매개 변수 만들기라고 하는 창이 떠요. 캠페인 소스,
매체, 이름, 컨텐츠 이런 것들을 어떤 매개 변수를 쓸 건지 선택하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동 생성 도구에서 제공하는 기본 매개 변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처음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 소스 같은 경우는 사이트 소스 네임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메타가 페이스북에도 노출되고 인스타에도 노출되고, 그렇죠? 오디언스 네트워크 되죠? 메신저 되죠? 이번에 스레드 되죠? 다 구분되죠? 근데 이거는 이 하나의 동적 매개 변수를 이용을 하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다 구분을 해줘요. 되게 편하죠? 메타 광고 하나 하는데 그 들어오는 게 그냥 메타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건 알겠는데 그 메타 광고에서 어떤 플랫폼에서 들어와가지고 전환이 생겼나, 이거는 사실 그 보고서에서밖에 볼 수 없었던 데이터인데, 요거는 사실 이 동적 매개 변수만 잘 활용하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계제 위치 같은 것들은 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동적 매개 변수인데, 요런 것들을 사실 두 개 같이 쓰게 되면 계제 위치도 다 볼 수 있어요. 피든지 스토리인지 릴스인지 프로필 피든지 검색지면지 이런 것들도 다 구분이 되는데, 근데 요거를 만약에 쓸 거면 같이 쓰는 걸 추천하는 게 뭐냐면, 계제 위치 요거 하나만 쓰게 되면 그냥 인스타나 페이스북 피드는 그냥 똑같이 피드라고만 노출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두 개 다 쓰게 되면 여기는 페이스북 피드네, 여기는 인스타그램 피드네, 뭐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돼요. 그리고 나서 아이디가 있는데,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을 때 네이버 검색 광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캠페인 아이디만 끌고 오지 사실 캠페인 이름은 못 끌고 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게 무슨 어디서 들어왔는지 보려면 따로 정리해서 보던지, 아니면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캠페인 아이디가 노출되게끔 대시보드 화면을 바꿔야 돼요. 그쵸?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 캠페인 이름도 자동으로 끌고 와요. 요 캠페인 네임이라고 하는 동적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 동적 매개 변수를 사용할 때 캠페인 이름, 광고 세트 이름, 광고 이름, 계제 위치랑 소스 플랫폼 요거 5개를 사용하면 어떤 캠페인, 어떤 그룹에서 어떤 광고 소재가 어떤 위치에 노출돼가지고 성과를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를 다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정하냐면요, 그냥 진짜 모르겠으면 그냥 요거를 그냥 붙여도 되고, 여러분들 그 앞에 물음표나 앰퍼센드만 붙여가지고 여러분들 URL 붙인 다음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소스는 사이트 소스 네임이라고 하는 거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구분해서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이거 말고 그냥 이렇게 양식으로 쓰는 거 말고 이렇게 한번 선택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소스에서 들어왔는지, 매체는 뭔지, 캠페인 이름, 뭐 콘텐츠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거 매개 변수 써가지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메타를 난 좀 고도화를 좀 시켜볼래 라고 하시면 자사물로 랜딩을 해서 픽셀로 좀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 이렇게 들이시면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구글 애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설정이 UTM을 설정을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다 담겨요. 뭐 예를 들면 GDN에서 노출됐다 하면은 뭐 GDN으로 노출된다 다 적혀 있고, 뭐 두 번째 뭐 예를 들면 검색 광고 통해서 그리고 GDN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크로스 네트워크라고 노출되고, 이런 식으로 다 구분돼서 노출되는데, 만약에 구글 애널리틱스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태블로와 같은 외부 분석 툴을 쓰는 경우에는 이런 맞춤 매개 변수 항목을 통해서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요건 그냥 생략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구글 애널리틱스 쓰시면서 구글 애즈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거 굳이 설정 안 하셔도 다 보이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가 UTM을 좀 잘 쓰는 방법이었어요.